네, 녹화를 중이고, 어, 시작하기 전에 잠시 한 가지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FM 코리아에서, 그러니까 지금 강의는 전체를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열 가지 정도만, 한 9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10분 내로 이렇게 10가지를 뽑아서, 제 목소리가 좀 아니고, AI 음성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 유료로 돼 있는데, 유료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둘째 주에는 이렇게 보면은 상품 비교가 돼 있죠. 그래서, 어, 월초에 이런 식으로 하는 강의는 그 상품에 대한 설명을 이제 거의 안 하죠. 안 하고 뭐 변경사항이나 뭐 신상품 위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좀 없으신 분들은 이게 왜 이런 상품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상품 비교로만 예를 들어 초경증 유병자보험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상품 비교하는 이렇게 해드리는 강의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료인데 그 제휴한 회사들은 유료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FN 코리아 여기 제휴사인데 프라임이나 글로벌 인카 그다음에 여기 뭐 인코리아 메가 더 베스트 리더스 하나라이프의 이런 회사들은 혹시 이런 회사들이 있으면은 접속했을 때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별로 사이트 접속하는 경로가 있거든요. 요거는 회사별 교육팀이나 뭐 영업지원팀이 연락하면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에도 오늘 아마 이제 11월 요약 강의가 올라갈 거고 둘째 주 정도에는 상품 비교 강의가 또 하나 올라가는데 이번 달에는 어, 그 암주치나 이대 주요 치료비 두 개 다 하든지 아니면 암주치만 하든지 이렇게 해서 비교 강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소식지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11월 달에는 이제 해보니까 뭐 그렇게 변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10월 달에 했던 내용 거의 그대로입니다. 다만 이제 뭐 제일 이슈가 됐던 암주치나 이대 주요 치료비 동양생명과 한국화재는 뭐 새로운 개정해서 내놓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밤까지 오늘 아침까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안 내놨다고요. 그냥 그 주요 치료비 없이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자, ABI 생명은 뭐 더블 종신보험 밀고 있고 DB 생명은 뭐 이게 뭐야 바로 보장 플랜 있다는 거 외에는 뭐 변호사 없고 IML 라이프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KBL 라이프 뭐 넘어가도 될 것 같고 KDB 생명은 뭐 기존대로 변동사항 없고요. 메트라이프 역시 변동사항 없고 교보생명은 음, 뭐 지난달 이어서 계속 나가고 있는 똑같습니다. 농협생명은 농협생명이 먼저 예정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0월 달까지는 저기 보면은 이 3.25, 3% 2.0이었을 거, 0이었던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2.75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요 환급리 변동은 없어요. 그 대신에 요 예정률을 내린 만큼 요 플러스 지원금을 올렸나 봐요. 그래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암 플러스 요 암 지우치랑 이대 지우치렵이 있는데 어 현재 암 지우치렵이 판매하는 회사 중에서 이제 보장 범위가 가장 비례형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회사 중 하나죠. 가장 넓은 회사가 이제 KB손보랑 농협인데 급여에 한해서는 본인 분담금 한해서는 모든 암 치료비를 보상하고 비급여는 암 수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이게 현재 여기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지난달까지 판매했던 동양하고 흥국생명은 비급여까지도 모든 치료비를 보상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판매가 중지됐던 거죠. 그래서 KB손보랑 농협생명 두 회사만 현재
이렇게 급여, 본인 분담금, 암 치료비, 비급여, 암 수술, 항원 방사선, 약물 치료비 이런 식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동양생명, 네, 동양생명 이 암주 치료비 내린 뒤에 다시 그 간병보험 갖고 왔는데 어, 네, 갖고 왔습니다. 라이언 생명은 큰 변동사항 없고요. 미래에셋생명도 이번 달에 그 내심 주유 치료비를 출시했거든요. 네, 출시일이 11일입니다. 그래서 설계나 이 전략의 반영은 제가 못했습니다. 삼성생명이 지난달에 출시한 요 가방건강보험이 삼성생명 치고는 굉장히 확실히 좋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기존에 판매했던 회사들, 그러니까 손해보험사들은 이 초경증으로 이렇게 가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일부 회사들은 표준치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삼성생명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사고 할인이 적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도 좋을 수 있죠. 그래서 걸을 때마다 보험료 할인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플랜마다 다른데 각 플랜별로 근데 솔직히 이게 거꾸로 돼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어쨌든 회사가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325 가입하신 분이 매일 6,000보를 걸으면은 400원을 적립해요. 그래서 30일간 31일간 걸으면은 12,400원이 적립되거든요. 그래서 보험료 계산할 때 이걸 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담원건강보험, 네. 시라나이프는 현재 인지 지연 등급 보장하는 회사 중 가장 보장 금액이 높은데 이게 이런 플랜은 8일까지 적용합니다. 그래서 인지지원금 등급 시 장기요양복지 20만 원, 쥐약안보 30만 원, 이게 11월 8일까지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예, 흔히 이번 달에는 신한라이프 질병수술비가 올랐어요. 그래서 일반 질병수술비 100만 원, 그다음에 상급종합 질병수술비 1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설계가 11월 5일부터 가능합니다. 제가 아침에 한번 설계를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됩니다. 그래서 5일부터 가능하고 그래서 어, 그 뭐냐 그 여러분 보시면은 그 건강검진 대비한 우리 용종보제법 플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번 달에는 5일부터 신한생명으로 하면, 신한라이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병수술비 100만 원 놓고 이게 상급종합 넣으면은 백내장제 가면은 200만 원이 됩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괜찮고, 그다음에 후보는 변동 없고, 처보 변동. 하나생명이, 이제 암 치료비를 조금 올렸어요. 그래서 더 시그니처 암보험을 만들었는데, 암주 치료비 우리 확대됐고, 그다음에 통합안이 이 10회까지 내는 거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암보험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흥국생명. 흥국생명은 주목할 점이 6일부터인데, 보당 플랜, 보당을 700만 원 보장하는 걸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는 300만 원이었고, 500이, 300이었, 500인가 300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700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이번 달에 중요한 점이고, 그 다음에 뭐 IBT 하나생명 변동은 없고 DB손보는 DB손보에서도 요 메리츠와 관련된 메리츠와 유사한 형태로 순환계 치료비를 출시했습니다. 지금 순환계 치료비가 있는 회사는 메리츠, KB, DB 이렇게 세 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KB는 뭐 크게 변동사항 없고요. 지난달과 계속 유효하고 그 이대주 치료비 뭐 유효하고 농협선보는 요즘 농협선보가 조용한데 딱 소식지를 가도 몇 개월 동안 요것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2번 인당 플랜이죠. 4에서 5인 실 2번 인당 플랜. 요게 지금 현재는
농협선보하고 다음은 롯데선보만 가능합니다. 롯데선보도 드디어 이게 2대 주요 치료비를 지난달 말에 출시했죠. 예, 출시를 했고 메리츠화재 크게 변동사항 없고요. 삼성화재도 예, 변동사항 없습니다. 하나손보는 이렇게 보장 강화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담보를 출시를 했어요. 근데 여성건강보험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손보는 보면은 그 작년부터 계속 여성 쪽만 이렇게 아주 파고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확실히 뭐 제가 뭐 회사를 선호하는 건 아닌데 여성은 아무리 봐도 하나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출산지원금까지도 주고 그다음에 가성선암 수술 시에도 납입 면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대지율 치료비를 일반 는 제가 하나로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여기 출시를 했고 통화반도 확대를 했고 네, 뭐 여러 가지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하나 시그니처 여성 건강으로 먼저 이렇게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해상은 뭐 변동사항 없습니다. 한국화재가 이번 달 소식지 내용을 제가 쭉 훑어봐도 뭐라 그럴까 지난달에 갑작스럽게 이게 권고로 받은 탓인지 뭔가 좀 조용해진 것 같아요. 지난달에는 막 뭐 자기 회사는 한국화재 전산이 너무 폭발해서 죽겠다는 뭐 이런 엄살까지 떨었었는데 이번 달에는 조용합니다. MD손보, 하나손보는 눈여겨볼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흥국화재에서 우리 삼액수호 많이 했었잖아요. 하나손보에서 나왔고 이거 저는 하나손보 가장 큰 장점이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항해질병치료지원금을 이갱신용으로 내놨고 100만 원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항해질병치료지원금 이제 본편을 다시 보겠지만 어쨌든 여기 100만 원부터 비갱신용으로 가는 회사는 요 하나손보뿐입니다. 간편도 그렇고 그 일반형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괜찮습니다. 요거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라이나 선보 잘 안 하시겠지만 처부에서 라이나로 바뀌면서 상품이 뭔가 좀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이 지금 항해질병 치료 이걸 출시를 했는데 비록 갱신형이지만 여기 요양원하고 정신병원 요거는 이제 하나 손보만 가능했었는데 이쪽도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00만 원 그러니까 그 자르는 금액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눈여겨보시고 간편하고 표준이 이렇게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고급스러워진 것 같고 그다음에 고당에서 고지혈증 물론 이제 이게 단계별이 나온 거지만 이렇게 좀 뭔가 어 보시면은 딱 봐도 기존의 처우하고 확실하게 달라졌죠. 그래서 안양성분 많이 안 하시겠지만 이렇게 상품이 변화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회사들이 뭔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라인업선부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편은 설명 다 했고 변경사항은 자, 여기 앞에 니즈는 여기 제가 에일리 씨가 한 내용이 좋아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결국 뭐 누구에게나 시간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11월 x 영업을 해보면은 아직 그거 이 암주요 치료비는 계속 차별화되고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대주요 치료비가 본격적으로 경쟁이 붙기 시작했죠. 네, 이대주요 치료비가 본격적으로 경쟁 돌입을 하고 있고요. 운전자에서 우리 고령자 운전자 한번 볼게요. 이번 달에는 네, 고령자 한번 봤고 뭐 장기요양 플랜 노치원은 계속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뭐 확정금리 상품은 별로 제가 설명 안 들어도 여러분이 알아서 하실 거고 그다음에 계절 플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단비에서 이제 치료비로 가고 있죠. 그래서 치료비가 이제 세 개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상해질병 치료비는 기존에 했던 거고
암지우 출혈하고 이제 이대지우 출혈이 이렇게 많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죠. 네, 부상하고 있습니다. 암지우 출혈이 한번 보면 이것도 이제 암지우 출혈이나 혹은 이제 항암 약물 리지가 될 수 있는데 2023년 의약품 매출 탑 10 중에 항암 치료 관련 약물이 거의 60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어요. 네, 차지하고 있다면 그만큼 매출이 많고 많이 쓰인다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요거 그 중위자 치료비 관련 내용 그 기사도 나오고 했는데 어 이거 거의 이용을 못한다고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순서 대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대기 시간이 그만큼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암주요 치료비입니다. 암주요 치료비 중에 이번 달에는 여기 그 하나 생명 이게 개정이 됐고 나머지는 뭐 지난달과 동일합니다. 동해생명 아직 개정 안 나왔고요. 그 보험 하나생명 개정된 거 보험료 보면 뭐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손해보험은 뭐 변동사항 없습니다. 없고 현재는 그냥 말씀드렸듯이 KB손보죠. KB손보하고 농협생명이 가장 부담 범위가 넓다고 했죠. 그래서 특히 좋은 점은 저는 이제 요거 그암 진단, 암 주요 치료비를 빼고 이 종합병원만 단독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병원만 단독 가입할 경우에는 한 2, 3만 원 정도면은 고객에게 업셀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병원 고객이 암 진단비가 많다 그러면은 우리 종합병원만 따로 떼서 업셀링 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농협생명인데 농협생명은 300부터 1억까지입니다. 최저는 좋은데 다만 여기는 해지한금이 있는 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별로 종합병원 단독 플랜 가입, 종합병원 암지우 치료비만 단독 가입했을 때 플랜이거든요. 그래서 50세, 60세가 한 3만 원, 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만 원, 5만 원 정도면 50세는 3만 원, 60세는 5만 원 정도면 가능하고 여자는 뭐 2만 원 정도면 충분히 업sel링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한편입니다. 요거는 3텐텐 355. 자, 이대지유 출입이 좀 보겠습니다. 이대지유 출입비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이제 처음에 출시한 메리츠화제 방식이죠. 특정순환 치료비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모든 병원을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뇌혈관하고 화혈성은 뿐만 아니라 그뭐 심장질환 관련 54개 코드라고 해요. 54개 코드에 대해서 급여 치료만 그뭐 100만 원부터 3천 또는 5천 일반 병원은 이렇고 요양병원은 500 혹은 1천만 원까지 보장하는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판매사는 세 개 회사 있고 이대 질환 주요 치료비는 종합병원 이상에서 뇌혈관 화혈성 심장질환으로 이렇게 세 개 치료를 받을 때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고 이건 정액형, 얘는 비례형입니다. 비례형. 그래서 똑같은 조건 하에 아, 100만 원부터 2천 혹은 5천 이렇게 비례형으로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순환계 치료비를 보면은 뭐 보장급 비례 금액만 좀 차이가 있겠죠. 비례 금액 차이가 좀 있고 뭐 어떤 회사가 좋냐고 본다면 어, 요양병원까지 생각을 고려할 경우에는 메리츠화재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회사는 500, 얘는 KB는 5천까지지만 예. 근데 좀 메리츠화재는 보험료가 좀 비싼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몇 번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메리츠화재 좀 보험료가 비싼 거 빼고는 비싸봤자 이 두 개만 하면은 별로 어, 만 원대로 15,000원으로 가능하니까 이 플랜은 이제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회사거든요. 세 회사로 제가 아침에 급하게 DB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3만 원 KB가 확실히 저렴하네요. KB, DB, 메리츠 순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이 이대주유 출비가 KB가 좀 저렴하고 메리츠가 유독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쌌지? 저는 잘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좀 비쌉니다. 메리츠 이대주 출연비가. 이제, 요거는 단점, 다 좋은데, 단점이 급여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급여 되는 걸 좀 원하시면은, 여기 이대주 출업이 일회용만 넣던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시를 했는데, 여기 없는 회사가 하나선보랑 미래에셋은 11일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대주를 플랜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대주 출입이 정액형하고 일회용 이렇게 설계를 했을 경우입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상해질병 치료 지원금인데, 어, 그 다른 회사는 이제 다 안 보셔도 되고, 솔직히 딱 두 회사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하나선보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하고 정신병원을 보장한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50만 원부터 보장합니다. 다른 회사는 100만 원부터 보장하잖아요. 근데 하나선보는 50만 원부터 보장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하나선보는 이제 개정돼 가지고 100만 원부터 보장하고 비갱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화는 그 갱신형이지만 보장 범위가 넓고 가입 금액이 최저 가입 금액이 50부터 이게 두 개가 두 회사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손보 플랜하고 보험료고요. 이거는 하나손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치료비를 이제 더한 겁니다. 종합병원 안주치, 순환계질환, 항해질병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KB다, 그다음에 DB 선보도 넣을 수 있는데 DB 선보는 여기다 이제 순환계랑 2대 질병 치료 치료비 종합병원 이상 요거까지 넣을 수 있겠죠. DB 선보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KB 선보는 요 세 가지 치료비만 넣어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험료가 좀 비쌉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료가 굉장히 좀 비싸죠. 여기 내신 치료비를 넣어서 그렇습니다. 요걸 비례형으로 바꾸면은 좀 저렴해지긴 해도 좀 비쌀 것 같아요. 네. 이게 요, 뭐 치료비 플랜만 없애려 할 경우 한번 KB 선보나 혹은 DB 선보 한번 여러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간병인인데 간병인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다른 특징은 없는데 하나생명에서 이 2, 3인실을 일당을 엄청 올렸습니다. 다른 회사는 5만 원, 10만 원 이런데 이 하나생명은 종합병원 25만 원, 상급병원 20만 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외에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4, 5인실 입원 일당 플랜 롯데 농협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지지원 등급은 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신한라이프가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8일까지고 그 한 주차 쉬었다가 이 삼성생명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19일, 7일인가? 19일부터 삼성생명도 나온 내용으로는 그래요. 신한생명과 동일한 형태로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에서 내놓는다. 이게 이거 좀 손해가 좀 클 것 같은데 삼성에서 아무튼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신한라이프에 우리가 그 인지지원 등급만 플랜을 짜서 해다가 삼성생명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은 인지지원 등급을 우리가 생명보험 위주로만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달 중순에 농협 DB손보에서 이렇게 플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그 이쪽은 월 단위로 지급하는데 이 DB손보는 일일 단위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인지적으로 인지 지원 등급으로 진단을 받으면은 100만 원 최초 일회 보장을 받고 매일 한 1일 1회당 5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월 10회 한도인데 그래서 최고 50만 원 보장을 받습니다. 이게 나이에 따라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7만 원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설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제가 5만 원을 일부러 설계를 했습니다. 저는 안 들어간 데서 그러면 한 달 50만 원 보장이 되죠. 그래서 최고 50만 원 보장을 받으면서도 보험료가 만 원이 안 됩니다. 최저 보험료는 2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티각을 좀 몇 개 더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DB 활동 전략 저렴하게 하실 분들은 이 진한도 괜찮지만 DB 손보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인지전 등급 좀 요즘 인기가 많은 담보 중 하나니까 이런 식으로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자 사행의 보험인데 여러분들도 기사를 많이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요즘 급발진 사고라고 나는 기사들이 유독 많죠. 예, 하면은 뭐 사고 났다 그러면은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뭐 올해만 그런 건 아니고 꾸준히 페달 오인 사고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올해만 작년에 좀 유독 많긴 했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최근 5년간 오인 판정률이 거의 88%라는 얘기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뭐 나머지 12%도 사실은 그러면 급발진 사고로 판정된 게 아니라 이 12%도 결국에 뭐냐면은 그 차가 완전 전소됐거나 또는 뭐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결함인지 아닌지를 조사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급발진 사고로 판정된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고 그런데 이런 분들 보면은 운전자분들이 평균 연령이 어 작년 평균 연령이 67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전체 평균 연령은 64세입니다. 또 아무 고령자분들이 사고 나서 이거 급발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오인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기사인데 페달 5조작 사고의 연령대가 60세 이상이 거의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영업에 착안을 올릴 점이 65세 이상 택시기사 종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에 6만 명이었는데 작년에는 거의 10만 명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고령 운전자가 이분들이 계속 나이가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령 플랜을 제가 한번 직군별로 이렇게 짜서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 보험 이 회사들 중에 대부분 비탑승이 탑재 담보가 나오면서 보험료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70세 운전자 같은 경우 자가용을 하면은 뭐 크게 변동 없어요.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개인 택시든 법인 택시든 택시 운전자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삼성화재를 하면 됩니다. 그냥 보험료가 좀 비쌀 수 있는데 뭐 이거는 다른 연계 조건 하시면 될 것 같고 자부상 30일 가능하고 그다음에 교사처라든가 면허 정지 취소가 한도가 축소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부상이 축소돼도 상관없다 그러면은 현대 DB도 괜찮지만 기왕이면 자부상까지 넣는 게 좋겠죠. 그래서 택시 고령자 하면은 그냥 삼성화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전자 비용은 뭐 삼성화재에서 뭐 선지급 비율을 올린 거 외에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거의. 그다음에 뭐 이 지금 이제 삼성, 현대, DB는 원래 있고 삼성, 현대, KB, 메리츠, 하나손보 이렇게 이런 회사들이 11월 달부터 비탑승 운전자 비탑승 운전자 비용 담보 출시했습니다. 통합상해 진단비인데 이거 제가 이거 아직 오전에 이거 급하게 확인을 못했네. 다른 건 한국생명이 지난달에 7만 원 올렸고 농협선보 5만 원, 7만 원이고 그 어디 회사 자료 보니까는 하나선보가 7만 원인데 제가 아무리 해도 5만 원밖에 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5만 원인 회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 상해 진단비는 제 개인적으로는 역시 한국생명이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5만 원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한국생명은 우리가 이제 위험 변경으로 인한 고지가 없죠. 고지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거 그래서 저는 한국생명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업 변경하더라도 통지무를 할 필요 없고 이륜차 부담보로 하지 않고 그래서 이 라이더 상해 플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만 원, 5만 원, 5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 저는 지금 이제 경제가 좀 어려우면서 라이더 투잡하시는 분이 많으려 투잡이나 뭐 이거 여러분 아시는지 아실 것 같긴 한데 그 야간 배달하시는 분들 자기 자차로 야간 배달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뭐, 뭐 해서 그런 분들을 이런 거 가입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손해보험으로 가입될 경우에는 1급 사무직이라도 그 위험한 직군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 할게 되겠죠. 직군이기 때문에 차라리 생명보험사라는 게 낫죠. 그다음에 이제 골프 플레이인데 드디어 이제 골프 플레이 맞네. 이게 그 다른 회사들은 골프 플레이 설계하면 좀 답답한 게 최저 보험료도 맞춰야 되고 뭐 보장 보험료 대비 뭐 골프 보험에 대한 보장 보험료가 합계 보험료 대비 얼마 이상 높여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 달에는 현대해상에서 1만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어차피 300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300만 원으로 하시면은 300만 원인데 만 원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골프 하시는 분들 혹시 이제 홀인원 타본 적이 없으신 분들 대상으로 이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 원이면 충분히 되거든요. 질병수술비, 이번 달 질병수술비 주목할 회사는 신한라이프랑 ABL 생명이 되겠습니다. 신한라이프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원 질병수술비 들어가고 ABL 생명은 이거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일반 질병수술비 70, 그다음에 종합병원 100, 상급종합병원 15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진을 할 때 일반 질병 병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도 그렇고 종합병원급에서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럼 얘 170이면은 종합병원에서 대장균종을 제거하면은 170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게 ABL 생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시제는 이 내용이 수습이 출시로만 나오고 얼마큼 어떻게 된다는 내용이 없어가지고 제가 궁금했었는데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 예, 괜찮을 신한생명 이거 플랜을 짜는 거고요. 요건 플랜을 짜놓으면 신한은 제가 설계를 못했 변경된 걸 못했고요. 320인가? 320이구나. 죄송. 그러면 320입니다. 320. 꽤 크나 있네. 32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신한은 제가 설계를 못했습니다. 설계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신한라이프는 일반 종합병원 100만 원,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2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진 대비한 수술 플랜 짜겠다. 그러면은 신한 혹은 AB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볼은 별거 흥국화재가 100이 되긴 합니다. 근데 흥국화재 제가 이제 손해보험사들 이 나오죠. 이 손해보험사들 이게 수수비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얘는 원래 이제 제외하고 얘도 제외하고 흥국생명 같은 경우 흥국화재를 보면은 이제 질병 사망 3천, 2천, 여성은 3천 이렇게 넣어야지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여러분들 많이 해보시니까 그 설계를 할 때마다 그 소래율을 높은지 이런 식으로 뭐 사망보험을 넣거나 또는 암진단비를 넣거나 다른 답으로 좀 대체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편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질병수술비나 동별수술비 빼고 질병수술비만 할 경우에는 그냥 생명이 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생명 중에서 흥국생명은 손바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회사들은 이 다행히도 몇 가지 이렇게 뭐 기본 계약만 넣는 거 외에는 뭐 추가적으로 담보를 요구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병수술비만 하실 경우에는 그냥 생명보험 하시면
그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 혹시나 해서 말하지만은 이게 약간 비교해 보면은 뭐 큰 차이 없어요. 예, 뭐 큰 차이 없습니다. 큰 차이.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여기서 DB손보 질병수술을 매회 보장하는 질병수술이 있거든요. 그 이 담보만 좀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차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뭐 약관의 설명이나 순서의 차이지 예, 똑같습니다. 질병수술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은 손보만 많이 생각했는데 꾸준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생명보험사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오히려 연계까지 생각하면은 생명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현대진단비가 되겠습니다. 현대진단비. 이 손보가 생명이 더 저렴하긴 한데 물론 이제 전체적인 따져도 생명의 요 생명 하나하고 신원이 좀 많이 저렴해요. 저렴한데 아시 그 납입 면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게 정확히 비교하려면 납입 면제를 빼야 되는데 손보 회사들은 또 납입 면제를 뺄 수 없는 그 유형들이 많아서 비교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고 신한이 보험료가 저렴한 건 맞아요. 저렴합니다. 통화보험이고 부정맥 진단비가 되겠습니다. 부정맥 진단비 하나생명 2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거 저 뺄라 그러다가 어 예정이율 때문에 그냥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도 금리 인하했고 우리도 이제 금리 인하했고 11월 달에 또 미국 금리 인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많이 판매하던 건강보험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환급률이 그 원금을 넘진 않잖아요. 근데 삼성생명하고 하나생명 이렇게 환급률까지 같이 가는 상품은 현재 삼성하고 하나생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3대지만 1천만 원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정률이 내리면은 당연히 보험료도 오르고 항공료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 보험료 비교해 보면은 10년 납이라서 보험료가 이렇게 높은 거거든요. 근데 20년 납이나 30년 납하면은 일반 무해지형하고 비교했을 때 보험료 차이가 5천 원에서 만 원 정도 아마 날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 내려가 역력하고 어, 굳이 또 환급률 없어지는 게 싫다 그러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면은 삼성이나 하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손해보험 부정맥이고요. 그다음에 이 통합형 뇌심장을 제가 한번 이렇게 짜봤는데 다음 달부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물론 이게 뭐 한 번 진단받으면은 얘 진단받고 똑같다 그러는데 암하고 틀린 점은 우리가 이제 암은 그동안은 암이 이렇게 위암 이렇게 물론 이제 부위별 암이 있긴 있는데 그 전이암까지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한 케이스는 없었기 때문에 통합암이 좀 의미가 있는 건데 이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담보 요구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개별 특약으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특약으로 가입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이게 통합형 뇌 심증을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보험료가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보험료 굉장히 그냥 비싸요. 그래서 이런 담보가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형 뇌는 뇌심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네. 감액 바로 보장 플랜 이거 마지막 거의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바로 보장 플랜 현재로는 하나생명이 제일 유리하긴 합니다. 하나생명이 제일 유리하고 그다음에 DB 그다음에 손해보험은 KB 메리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초경증이나 녹화하고 있었는데 왜 녹화 중 아니었나? 아, 녹화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비교하고 있고 유병자 보험, 유병자 보험이 삼성생명이 나온 건데 제가 삼성생명이 특이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이제 그래도 삼성생명이다라고 생각했던 점이 이 315랑 325는 갱신형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제가 이제 무계약으로 좀 해보려고 했더니 갱신형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315, 325는 갱신형만, 355, 310은 갱신형, 비갱신형 이렇게 있습니다. 유병자 보험인데 삼성생명 화재에서 요 알뜰한 세로 고침 신상품 나왔고요. 여기 365의 5는 요 알뜰한 세로 고침에 5는 5년 이내 당뇨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한 5% 저렴하더라고요. 현대해상에서 뭐 3회에는 간편보험 나온다고 했는데 이 연말까지 출시하지 않았지 미정이라고 합니다. 그 최경증에 삼성하고 하나 업계 1, 2, 2위가 교본가? 이게 하여튼 업계 1, 2위가 이렇게 생명에서 내놨습니다. 그 다른 동양이나 DB 이런 데도 내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삼성 하나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가를 해놨고요. 아, 기준금리 다 아실 것 같고 뭐 중심보험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5년납에서 제가 지난달까지는 전체 중심보험을 했었는데 이번 달에는 그냥 탑10으로 끊었습니다. 근데 탑10 말고 탑3 말고 요거 이제 아시죠? 이제 버팀목을 보다는 더블 찬스의 비납입 면제용으로 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다음에 아이미라이프 우리 당당한 인생보다는 이 당당한 인생 S로 하시는 게 환급률은 더 환급 보장도 좋고 환급률도 나쁘지 않죠. 0.4% 차이면은 뭐 그냥 솔직히 0.4% 차이면은 이거 하는 게 낫죠. IMF로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당당한 인생 S로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추천해 봅니다. 7년납은 마찬가지로 요 비납입 면제형 탑3에서 더블 찬스 비납입 면제형을 하시면 되고 이 7년납 있죠. 아무튼 아이라이프를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S로 하시는 게 저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10년납입니다. 10년납은 혹시 종신보험은 아닌데 얘가 이제 그 109세까지 만기거든요. 한화생명 H 플러스가. 근데 109세 만기지만은 뭐 일단 10년 차에는 124.1%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네, 예. 그 당연한 신보험뿐만 전체적으로 확대라면은 약간 순위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연금보험인데 이게 좀 요즘 시대에 맞다고 보는 게 어쨌든 현재 공시율로 가다가 이렇게는 안 되겠죠. 가다가 만약에 공시율이 1.5% 이거 예정이율이 떨어져서 공시율이 하락하면은 이 공시율이 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는 뭐 공시율 하락에 대한 뭐 시차 이 조정금을 더 이렇게 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공시율이 하락하면 올라갑니다. 네, 이 양로보험 아시죠? 그래서 뭐냐 10년 차까지는 당연히 이 백세만정 연금보험이 더 좋습니다. 얘가 뭐 올라간다 치더라도 국내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백세만 연금하실 분들은 양로보험 이게 나을 수 있고요. 요즘 이제 단기나 종신보험이 좀 줄어들면서 이런 상품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삼성생명에서 또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냥 뭐 암 진단을 받으면은 뭐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요. 성급금이나 사망보험금이 ABA 생명도 마찬가지로 암 진단 받으면은 성급금이 거의 2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종신보험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변액연금은 별로 볼 필요 예, 참고 지금 되고, 뭐, 이제 기타 상품으로 백내장 보험이 있고, 고당내통 플랜, 요거 요즘 이제 다시 하나생명이 다시 500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500, 당뇨 500, 대상포진 500 물렸고, 지금 이제 흥국생명이 700만 원, 고혈압, 당뇨 700까지 올렸는데, 11월 6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특이하게 다른 회사는 바로 내일부터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해서 막아두는데 한국생명은 예고를 해줘가지고 미리 고객을 좀 파악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이게 유행이죠. 이제 수족구 진단, 수족구 진단.
이거 여러분들, 자, 이거 예전에는 왜 이렇게 장수가 줄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뭐야, 카드뉴스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카드뉴스, 잠깐, 이거 어제 제가, 아, 다행이다. 예. 어, 원래, 이 보면 카드뉴스 준 거에 보면은, 여기 있다. 예. 보면은, 이 수족급여 이렇게 나온 관광정보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수족급여이 있습니다. 카드뉴스에.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엄마들한테 주고, 수족구 진단비 높은 회사가 지금 흥국생명하고, 흥국생명하고 미래에셋이잖아요. 아, 여기 흥국화재도 있네. 흥국생명, 미래에셋, 흥국화재. 이 세 회사, 로 이렇게 플랜을 짜가지고 같이 이렇게 영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셋, 흥국생명 최저보험료가 15,000원이고, 요거 흥국생명은 여기 없는 게 해보니까 15,000원이 안 돼서 보험료가 안 나옵니다. 흥국화재는 10,000원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카드뉴스를 엄마한테 주면서 요즘 카드뉴스 위험하다고 수족구 진단이 많이 늘어나는 철이니까 이런 거 준비하시라고 하시면서 어, 새 회사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독감까지 고려하면은 흥국생명은 얘가 특정 감염병이 100이네. 100인데 아쉽게 독감이 없네요. 독감, 응급실, 천식 50, 결핵. 흥과자가 결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나 전체적인 보장을 따지면은 흥국화재가 괜찮을 것 같은데 흥국생명도 마냥 이렇게 아깝진 않네요. 버리긴 아쉽지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뭐야 만약에 고객 중에 독감 우리 작년에 독감 엄청 많이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독감이 있다 그러시면은 그냥 흥국생명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절적 질환 플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둘째 화재보험 둘째 화재보험 급배수 이제 동파 때문에 이제 급배수 많이 이제 나오는 시기죠. 그래서 급배수고 메리츠 화재가 이번 달에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1,000만 원 되는 회사가 메리츠랑 라이나가 있어요. 그다음에 주택 임시거주비 이게 제가 지난달에 늘려다가 어, 오전에 이것도 괜찮다 싶어가지고 좀 놓친 건데 새 회사가 괜찮죠. 그 그러니까 주택 화재로 인한 주택 임시 거주비는 다 이렇게 보장을 해요. 근데 화재 외에 그 삼성화재는 붕괴 비침강 사태, 그다음에 현대해상은 풍수재 지진 급배수, DB손보는 대설에 대설까지 포함이 되고 KB손보는 여기랑 똑같습니다. 현대해상 한국생명 축소됐다고 하네요. 말한 하나생명은 이게 10이네. 10인데 아이고 하나생명은 10입니다. 10. 하나손보 10이고 홍카제도 10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예, 겨울에 이제 주택화재보험 많이 할 거잖아요. 근데 삼성화재랑 솔직히 하나선보는 하면 안 되겠죠. 면책 기간이 90일이니까 여러분 빼야 됩니다. 일단 그러면은 현대, DB, KB, 메리츠 화재가 남습니다. 근데 메리츠 화재는 가장 큰 장점이 급별수에 대한 면책이나 또는 이 건물에 대한 연식 제한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가입 금액이 제한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다 들어갑니다, 거의. 근데 현대야 DB, KB는 이런 제약이 좀 있습니다. 대신에 이 주택 임시거주비 보장이 좀 넓죠. 그래서 새 회사는 이런 장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제가 일부러 좀 담보를 높게 올렸는데 예, 주택 임시거주비 이새 회사가 좋죠. 새 회사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 급배수만 아니면은 이새 회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외로
라이나 손보, 이 지진선해뿐만 아니라 급배에서 1,000만 원, 가자 임시거주비가 30만 원으로 최대 보장합니다. 단점은 얘는 화재만 됩니다. 그러니까 어 그래서 여기 그 보면은 저기 뭐 인천 아파트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분들 계속 이런 게 진짜로 있구나. 그래서 이게 보상에 대한 기사 인식이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보상에 대한 뉴스를 좀 많이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임시거주 630만 원씩 90일이란 90일이라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며칠이란 거야? 20일간 묵은 거죠, 밖에서. 그러면 600만 원 보상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왜 전기차 충전기가 지하에 있던 거를 다시 지상으로 올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지하에 아직도 좋지 않았더라면 이게 전기차 화재가 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게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치아입니다. 치아는 뭐야 없고 이달은 특히 신상품이 없더라고요. 네, 신상품이 없어서 더 내용이 좀 할 게 뭘까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얘도 그거죠. 보장 강한 종신보험인데 얘는 그 뭐야 뭐 암 유형인데 뭐 그런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월별금이 이렇게 됩니다. 이상으로 11월 영업 이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어 5분 정도 질문 받고 10분 질문하세요. 저는 약간 본 거 수정을 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